빅데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의료개혁 투쟁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협 의쟁투가 예고한 총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임총에서 의쟁투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토대로 전공의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총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당직 등에 최소 인력을 두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협은 4일 의쟁투 지지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전공의 가운데 약 3분의 2가 동참했습니다. 전국 49곳 단위병원 전공의 협의회장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의쟁투의 투쟁을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전원이 무기한 연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에 이은 연대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행부는 선언문을 통해 최대집 회장의 희생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투쟁은 개인이 아닌 국민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염원하는 모든 의사들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단식 8일째 응급실로 후송된 최 회장의 뒤를 이어 현재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태이며 10일에는 일반 회원인 최창수 원장이 동반 단식에 나섰습니다.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최대집 회장은 현재 일반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 회장은 단식 6일째에 단백뇨가, 다음 날에는 혈뇨까지 나타났는데요. 단식장 내부 온도가 45도에 달하는 폭염까지 겹쳐 결국 단식 8일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최 회장이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의료진이 절대 안정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어 병문안도 전부 사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폭염에 단식을 진행하다 보니 예상보다 컨디션이 더 좋지 않다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집행부 전원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회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대형 병원 환자 쏠림이 심각해질 것이다. 의료계가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소위 빅5 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6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전체 진료비 중 빅5 병원의 점유율도 작년 6%를 차지했는데요. 점유율 증가세가 문케어 이전과 비교해 2배에 달합니다. 진료비가 병원급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반대로 의원급에서는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가중시켰다면서 이대로 두면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13시간 26분,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후송돼 진료를 마칠 때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3시간은 평균일 뿐 응급실에서 기다린 시간이 24시간이 넘었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크게 늘면서 대형 병원 응급실 환자가 1년 새 3만 명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작은 병원에 가나 큰 병원에 가나 비용 차이가 거의 없고 통상 입원하는데 1에서 2주씩 걸리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빨리 입원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응급실이 붐비다 보니 진짜 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그 반대로 빅5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실어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